자, 공인노무사 기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일단은 제가 설명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설명회 때 말을 많이 안 했죠. 네. 왜냐면 제 생각은 요렇습니다. 이런 건 필기하지 마시고요. 자, 수험으로서 공인노무사 민법이죠, 민법. 어렵지 않아요. 예. 법대생, 비법대생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나올 건 정해져 있는데 비법대생들도 나올 것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법대생들도 나올 것만 공부하면 돼요. 그럼 문제는 그 나올 걸 공부를 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요거죠. 문제집을 아예 단권화 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서가 필요 없어요. 기본서가 필요 없죠. 그럼 기본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은 되게 불안하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본서를 대체할 수 있는 판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요거 시험장용 판서예요. 토요일날 시험을 6월 첫 번째 주 토요일날 시험을 보는데 최소 이틀 전에 한 3시간 잡고 한 번 일독할 수 있는 작년도 요거를 만들어 드렸어요. 판서노트.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것만 주고 장창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요 놈이죠. 근데 이거는 1장 1단이 있어요. 모든 기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이미 강사님들 얘기하기로는 단권화된 교재다 라고 말씀들은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책들을 봐도 한 600에서 700이 되거든요. 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교재가 700페이지가 안 돼요. 물건 가족이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 공인노무사에서 강의를 할 때는 기본서 강의는 웬만하면 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요거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평일반 신법무사님을 추천드린 겁니다. 이게 마음은 편해요. 공부할 건 많은데 마음은 편하죠. 따로 판서도 할 필요도 없고 옆에 측번호에 날개 기출이 다 체크되어 있고 교재도 깔끔하게 잘 돼 있죠. 그래서 이건 따로 판서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가 조문집의 단권화예요. 조문집의 단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요거와 요겁니다. 이래서 제가 설명회 때 얘기를 잘 못 드려요. 다른 영역대에서는 제 멋대로 얘기를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여기 공인노무사 쪽에서는 제가 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이 조금 아껴서 하는 편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조문의 단권화가 여기서 대부분 진행이 돼버려요. 그럼 이 교재가 두 권이 지금 모든 학원과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2차도 아니면서 단순 암기 사항들이 포진되어 있는 민법에서 기본서 플러스 조문집 합쳐서 1000페이지예요. 절대평가인 60점 영역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는 전적으로 수험생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수험생분들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저는 그 100%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요거와 요거였고요. 거기에 이제 수험생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강의가 진행되는 거죠. 계속. 진행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1월 달에 하는 거고요. 요거를 3월 달에 겨울이 끝나면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강의 시스템이. 문제풀이. 이유인즉슨 민법은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 수강평 중에 가장 많은 거죠. 김중현 강사는 암기 위주다. 저는 수험은 단순 암기라고 생각해요. 이해는 2차 가서 하시는 겁니다. 암기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1차로서 수험 민법이 가지고 있는 지위죠. 지위. 그럼 보세요. 이해는 반드시 시키는데 암기를 위한 이해입니다. 암기를 위한.
암기를 위한 이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일단 암기해 놓고 이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해는 찬찬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점. 자, 그랬을 경우 보세요. 이제 남녀 사이에 소개팅을 나갔다. 소개팅 첫 번째로 어떤 걸 물어보나요? 누가 나와? 요거죠. 요거 한번 펼쳐보세요. 보충 자료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 나와? 라고 했을 때 1페이지 말고요. 1페이지 말고 이건 제가 기출 특강에 했던 거니까 1페이지부터는 오다 가다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볼까요? 4페이지요. 지금 굵은 글씨로 볼드 처리되어 있고 밑줄 처리되어 있죠?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누가 나와? 소개팅 갔는데 누가 나와? 나왔죠. 그럼 누가 나왔는데 걔가 이제 어떤 게 나와요? 누가 나오니까 후나 와시겠죠. 그럼 우리는 시험은 이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 어떻게 나와? 시험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이건 암기죠? 이거를 위한 이해는 요놈들이에요. 시험은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예컨대 이제 곧 공부하게 될 개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일 쉬운 걸 할까요?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민법이죠. 민법이 시험에 나와요. 그럼 민법 중에 어떤 파트가 나오느냐? 그럼 개념 정립을 여기부터 하셔야죠. 이거 개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면 민법 말고 관습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관습법 자체가 시험에 안 나오고 요거 의 및 성립 요건, 효력 요건, 그리고 비교 개념들. 관습법이 소개팅에 나온다. 근데 그 관습법이 어떤 거 들고 나오느냐? 요거죠. 보세요. 만약에 소개팅을 했는데 제가 소개팅을 나갔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머리 안 감고 나갔죠? 신발 안 신고 나갔어요. 양말 안 신고 나갔어요. 그럼 그건 소개팅이 X 걸리죠. 똑같아요. 성립요건 안 들고 왔다, 효력요건 안 들고 왔다, 관습법이 아닌 거예요. 시험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요게. 그럼 또 하나 개념이 진짜 어려운 게 나오는데 요 놈을 계속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한 능력자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얘네가 누가 있고 걔네들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제한 능력자 개념을 또 공부해야 되고 얘네들 중에 몇 명이 나오는데 또 개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시험에 나올 걸 암기를 하는 거죠. 시험에 나올 걸. 근데 저는 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걸 먼저 알려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이 친구들이 미성년자예요. 이 친구들이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시험장용 판서 노트를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개념 한번 볼드 처리된 것만 크게 한번 멀리서 눈으로 봐보세요. 되게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첫 번째 꺽쇠 1번 관습법, 꺽쇠 2번 신일치, 꺽쇠 3번 우리 수험생분들이 본격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 꺽쇠 4번 보세요. 민법 총칙의 영역이죠. 로마자 1번 당사자, 자연인, 법인, 대리. 일단 몰라요. 개념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가 나오는지만 그냥 보시는 거예요. 5페이지에 있습니다. 양갈로 2번의 물건, 양갈로 3번의 목적, 4번 의사표시, 5번 법률행위 해석. 그리고 로마자 2번 요게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고 계시는 계약. 근데 그 계약 중에 오히려 민법에 있는 계약보다는 비전형 계약을 훨씬 더 많이 하세요. 보세요. 증여. 평소에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증여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념 정의에 계속 필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해드릴게요. 분명히 준다는 행위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보게 될 이 준다는 행위가 과연 법적으로 구속력이 생기느냐, 아니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그랬을 경우 우리는 공부를 요걸 하는 거죠. 자, 요게 법률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법률행위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요. 법률행위 중에 누구? 매매 나온다는 거죠. 예, 매매. 자, 그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하시는 거. 이 표현 자체는 좀 익숙한가요? 익숙한가요? 예, 호의? 호의 행위. 내가 좋아서 하는, 한문 표기죠. 내가 좋아서 내 뜻대로 하는 것. 예, 요게 호의. 이건 법적 구속력이 없죠. 여자친구분에게 커플링을 사줬다. 완전 호의행위죠. 예. 사주기로 했는데 안 사줬다? 괜찮아요. 좀 혼나기만 하죠. 예, 좀 싸움만 일어나요. 그 싸움이 법적 구속력을 강제하는, 그거 가지고 민사분쟁 소송 들어갈 건가요? 아니죠. 그런 걸 호의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호의. 즉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다툼이 생겨도 절대 법률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법률관계가. 요거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표현이 바뀌었죠. 다툼을 여기서는 분쟁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분쟁이라고 했을 때 여러 모습이 있겠죠. 지금 남자와 여자 사이, 그리고 개인 대 단체 간, 그리고 단체 대 단체 간이 있을 겁니다. 공인노무사에서 민법은 여기까지만요. 네, 여기까지만 공부해요. 지금 개인 대 개인이라고 했죠. 얘네들 이제 표현을 바꿔볼까요? 당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도 당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 그럼 단체라는 표현이 하나 나왔으니까 요거를 멋들어지게 이제 법인으로 바꾸는 거죠. 보세요. 법률이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법률이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개인은요? 법률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죠. 법률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니까 얘네들은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출생이라는 표현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거 해결해야 될 해결 기준이 필요하겠죠. 요거를 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당연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여기 있네요. 민법. 민법이죠. 그래서 조문 해석법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문 보시고 이거를 해석한 판례, 요 두 가지예요. 요거 시험에서 공부하셔야 되는 것. 이 조문을 가지고 해석한 이론들은 2차 가서 하셔야 되는데 민법은 2차 과목이 아니라는 점. 되게 행복하죠. 요게 이해예요. 이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들이 필요한데요. 이론들이 필요한데 공인노무사 민법에서는 이론은 최대한 완전 배제입니다. 시험은 조문, 판례. 그러면서 요 민법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관습법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 요 단체 중에 특수단체들이 있죠. 요거를 이제 2차에서 하게 되십니다. 행정청이라고 하죠. 행정청. 그럼 이게 행정소송이에요. 행정법이라고 할까요? 행정법. 그 중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2차에서 하시는 거 행정소송. 그러면 이 분쟁과 관련돼서 싸움 들어가는 건 민사소송이겠죠. 그래서 2차 선택 과목에 민사소송이 있는 겁니다. 민사소송을 잘하게 되면 행정소송은 조금 쉽게 돼요. 여기 행정소송법 8조에서 민소법을 그대로 준용타죠. 그럼 보세요. 얘는 법률행위라고 했고, 그러면 행정청이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할까요? 법률행위 중에 특수행위 행정행위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그 유명한 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바로 본안 판단에서 대상적 격인가요? 행정법 가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개인 대 개인 중에 고용관계. 고용 있나요? 계약 유형 한번 보실까요? 계약 유형 1번에. 그쵸. 고용 조그만 글씨로 있죠. 볼드 처리가 안 돼 있어요. 당연하죠. 고용은 시험에 안 나와요. 이유는 뭘까요? 요 고용의 특수관계인 근로관계를 노동법 가서 하시는 겁니다. 노동법 가서. 자, 민법에서는 고용관계 공부를 안 하세요. 오히려 여기 가서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일반법, 특별법. 특별법을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요게 특별법. 그리고 이 근로관계와 관련된 싸움,
그게 행정소송입니다. 이유인 즉슨 중간에 얘네들이 등장하는 거죠. 기타 등등. 요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가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행정소송입니다. 그러면은 민법 수험 1차에서는 요 노동법 내지는 행정소송법과 관련된 통식적 내용들은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분 개념은 행정소송 가서 공부하시고, 근로관계 공부, 사용자 개념, 피용자 개념은 노동법 가서 공부하시고, 그거를 토탈적으로 규율하는 문제 뭘까요? 근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왜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죠? 이거 웃기지만 웃긴 게 아니에요. 제가 행복이라고 표현을 쓰고 돈이라고 읽겠습니다. 요거죠, 요거. 이거를 뭔가 좀 천박해요. 돈이라고 하니까 세속적이고. 표현을 이쁘게 박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아직 채권이란 공부는 안 했으니까 임금. 임금. 제가 그러고 나서 뒤에 채권을 붙였다가 지웠죠. 요거 왜 채권이라고 할까요? 채권의 개념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임금은 누구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죠? 나를 고용한 자죠. 특정인. 특정인 간의 다툼이죠. 특정인과 특정인. 자, 그럼 보세요. 요 개인 대 개인 중에 특정인과 특정인 간의 다툼을 우리는 공부하는 겁니다. 특정인과 특정인 간의 다툼. 근데 문제는 왜 특정이 됐을까요? 왜 특정이 됐을까요? 법적 구속력을 받는 어떠한 행위를 쫙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떠한 행위를 우리 민법은 14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14가지. 자, 그게 첫 번째가 증여 주는 거. 그리고 매매, 사고 파는 거. 매매, 사고 파는 거. 이것도 솔직히 가장 많이 하고 계신 거죠. 매매. 교환, 바꾸는 거. 안 나옵니다. 소비대차, 돈 빌리는 거. 사용대차, 그냥 빌려주는 거. 물건 빌려주는 거. 친구야, 나 잠깐 소개팅 나가는데 가방 좀 빌려줘, 옷 좀 빌려줘. 대표적인 사용대차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지금 신림동에서 수험을 전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집을 구해서 월세 얼마씩 주고 살고 계시다? 임대차. 그러니까 나오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 고용, 이건 노동법으로 보내시고요. 도급은 중간중간 띄엄띄엄 나오는 겁니다. 누구 생각하면 될까요? 한가인과 엄태웅 생각하면 되죠. 건축학 개론이에요. 제주도에 집 하나 지어주렴, 태웅아. 그럼 태웅이가 열심히 가서 집 짓고 있죠. 그럼 한가인은 뭐 줘야 될까요? 공사 대금 주시는 거. 보세요. 또 돈 나왔죠. 돈. 그다음에 현상광고는 신창원 지명수배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랑 상관없어요. 근데 위입, 요거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노동 분쟁이 터졌다, 누구한테 의뢰를 하죠? 공인노무사한테 의뢰를 딱 하는 거죠. 그게 위임이에요. 어떤 걸 맡기나요? 물건을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떤 처리를 맡기는 거죠. 그걸 사무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 그다음에 임치, 요것도 맡기는 거예요. 물건을 맡기는 거죠. 다르죠. 그러니까 도급, 위임, 임치, 요게 개념이 똑같죠. 뭔가를 맡기는데 도급은 건물 지어줘. 요런 걸 맡기는 거고, 위임은 어떤 사무를 맡겨줘. 임치는 물건을, 우리 수험생분들이 많이 하시는 임치. 어떤 게 있나요? 지하철, 역. 역에 보관함이 슉슉 있습니다. 500원짜리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동전을 쏙 넣으면은 딱 열리죠. 임치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거예요. 임치 계약이. 그다음에 조합. 조합. 이제 항상 눈여겨 보셔야 되는 조합이에요. 조합. 근데 대부분 우리 수험생분들이 혹시 지금 직장에 계시면 여기서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단체와 단체 간의 싸움은 영리법인. 그러니까 얘네가 회사법이에요. 이게 대외적 규정이죠. 대외적 규정. 그러니까 보세요. X라는 큰 회사 안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계시는데 요분들 간의 관계가 회사법이 아닌 거예요. 회사법이 아니고요. 요 싸움과 Y회사 간의 싸움이죠. 얘네들 간의 붙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 내부적인 고용 관계만 포인트를 맞춘 게 노동법이고요. 그런데 요 수험생분들이 또